브레드TV의 홈페이지가 새롭게 바뀝니다. 8만 명 이상의 유튜브 구독자분들께 매주 이스라엘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온 브레드TV. 지금 새롭게 옷 입은 브레드TV의 홈페이지 www.breadtv.net으로 놀러오세요. 새로운 홈페이지에서는 매주 수요일 유튜브에 올라오는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 간증, 중보기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의 강의, 유대인들의 간증 등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스라엘의 소식을 한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 도서, 투어, 아카데미, 스토어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교 사역들을 만나보세요.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첫걸음, 브레드TV와 함께 시작하세요. 새로운 홈페이지는 휴대폰이나 태블릿 PC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브레드TV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기 안드로이드 버전입니다. 첫 번째, 휴대폰 화면에서 인터넷 버튼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breadtv.net을 입력해주세요. 세 번째, 홈페이지로 이동한 후 휴대폰 하단의 메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번째, 메뉴를 보시면 플러스 아이콘과 함께 현재 페이지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현재 페이지 추가를 누르시면 홈 화면 버튼이 있습니다. 이제 홈 화면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탕화면에 브레드TV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성됩니다. 다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브레드TV 바로가기 아이콘 만드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인터넷 버튼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주소창에 breadtv.net을 입력해 주시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세 번째, 홈페이지로 이동한 후 핸드폰 하단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번째, 화면의 스크롤을 위로 올려 홈 화면의 추가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 버튼만 누르시면 간편하게 휴대폰에서 브레드TV의 소식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바탕화면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누르시면 한 번에 원하는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6일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이례적으로 낮 시간에 시리아 중부 지역을 공습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 이스라엘군은 시리아 지역에 대해 5회에 걸쳐 공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제한 조치로 인해 이스라엘 내에서 4건의 자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들은 가정폭력이 그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정부가 자국 내에서 헤즈볼라의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조치가 내려지기 전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독일 내에서 헤즈볼라에 대한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수개월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이례적으로 낮 시간에 시리아 중부 지역을 공습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 이스라엘군은 시리아 지역에 대해 5회에 걸쳐 공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5월 1일 이스라엘군이 전투기를 동원해 시리아 중부 지역 탄약 창고를 공습해 큰 연쇄 폭발이 일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의 이번 공습은 전날 이스라엘군이 공격 헬기를 동원해 시리아 골란 고원 내 주둔 중인 이란 지원 세력을 공습한 지 12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이날 아침에 발생한 공습은 시리아 중부 홈스 외곽에 위치한 무기 창고가 목표였다면서 해당 창고는 헤즈볼라 소유이며 미사일과 탄약이 적재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리아 정부는 공습 배후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부인하면서도 단지 탄약을 옮기는 과정에서 사람의 실수로 인해 폭발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리아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공습으로 엄청난 규모의 2차 폭발이 발생했다고 전했고 사나통신은 폭발로 적어도 1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كنت واقف برا ما شفت غير صاروخ يعني شال كان في زلمه حدي راحت رجله وفي زلمه هون كمان راحت رجله هذا اللي صار بس الصاروخ المنظر ما بعرف شو بدي احكي يعني ما فيني احكي اكثر نحن بمشفى الباسل الاسعافي بالزهراء اجانا طبعا نتيجه حادث الانفجار اللي صار اجانا 5 اصابات 2 منهم بتر اطراف واحد منهم بتر الطرفين السفليين من فوق الركبه من عند الفخذ ونازل وواحد بتر طرف و3 اصابات تلقوا العلاج اللازم حالتهم اخف شوي وواحد منهم 2 منهم تحولوا للمشفى العسكري وتبقى اللي بقيانين هون عم يتعالجوا. 현지 언론들은 시리아 측의 해당 발언이 최근 시리아 내에서 진행된 이스라엘군의 공습에 대해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전날 저녁에도 이스라엘군 소속 공격 헬기가 국경을 넘어 시리아 골란 고원 내 목표물을 대상으로 최소 5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시리아 관영 매체인 사나통신은 골란 고원 점령지 상공에서 이스라엘 헬리콥터가 쿠네이트라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공격을 벌였다며 물리적인 피해만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4월 27일에도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 지역 공군기지를 공습해 친이란 성향의 군인 4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또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현지 언론에 공습 과정에서 시리아 민간인 3명도 파편에 맞아 사망했다며 해당 파편이 시리아군의 대공미사일에서 발생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습에 대해 납달리 베네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시리아에서 이란을 몰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에 밝혔습니다. 또 베네트 국방장관은 우리는 이란이 시리아에서 주둔하는 것을 막는 것에서 강제로 몰아내는 것으로 전략을 수정했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제한 조치로 인해 이스라엘 내에서 4건의 자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들은 가정폭력이 그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5월 3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제한 조치가 시작된 이후로 4건의 자살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 모두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가이 모얄 복지부 가정폭력 담당 감독은 지난 3월 외출 제한 및 여행 제재가 시행된 이후 남성 2명과 여성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얄은 크네셋 복지노동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최근 가정폭력이 20% 증가했다고 밝혔고 보도에 따르면 대부분의 자살 사건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이다 투마 슬리만 위원장은 국민에게 부과된 제한 조치는 가정폭력의 위험에 처한 여성들을 덫에 가두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투마 슬리만 위원장은 이날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모든 여성들에게 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가정에 머물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투마 슬리만 위원장은 현재 가정폭력 피해 에티오피아계 이스라엘인들이 아랍어나 암하리어를 사용하지만 보호 캠페인을 히브리어로 제한한 복지부를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모얄 복지부 가정폭력 담당 감독은 며칠 안에 해당 캠페인에 여러 언어들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최근 몇 주 동안 가정폭력 사건으로 이스라엘 내에서 여성 3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텔아비브 남부 홀론에서 한 남성이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으며 보도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초에도 벤구리온 공항 인근 로드에서 45세 여성이 총에 맞아 사망했는데 경찰 수사 도중에 해당 여성의 가족 1명이 관련 혐의를 받고 체포됐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이스라엘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주 동안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 수가 제한 조치 시행 첫 달보다 4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4월 16일부터 12일 동안 전국 가정폭력 상담실에는 가정폭력 상담 400여 건이 접수됐는데 이는 하루 평균 33건이 넘는 수치입니다.
또 복지부는 개인적 상황으로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문자 메시지 접수 방식을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독일 정부가 자국 내에서 헤즈볼라의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조치가 내려지기 전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독일 내에서 헤즈볼라에 대한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수개월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5월 2일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독일 내 헤즈볼라 대원들의 활동 정보를 독일 정부에 제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채널 12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지난 30일 독일 내에서 레바논 테러단체 헤즈볼라의 활동을 전면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호르스트 시오포 독일 내무장관은 헤즈볼라 활동은 형법을 위반한 것이며 해당 단체의 활동은 국제적인 이해 개념에 반한다고 밝히면서 헤즈볼라 불법화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 그는 나스랄라가 이끄는 해당 단체는 이스라엘의 존재를 부정하며 유대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무장 테러 단체 투쟁을 지지하고 테러 행위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일 독일 정부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군사 및 정치단체 등을 시아파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고 수십 명의 특수부대를 동원해 이슬람 사원과 관련 협회를 급습했습니다. 독일 경찰도 이날 새벽 전국 각지에서 헤즈볼라와 관련된 4개 단체를 급습했고 금지령이 발표되면 하위 조직의 증거가 파괴될 수 있다며 급습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Im Zusammenhang mit einem Betätigungsverbot der Hisbollah durchsuchen wir hier in Berlin-Neukölln seit 6 Uhr 4 Objekte. Es geht darum festzustellen, ob es einen Zusammenhang zwischen diesen Objekten und der verbotenen Vereinigung gibt, der Vereinigung, der ein Betätigungsverbot ausgesprochen wurde. Wir haben hier heute früh keine Personen festgestellt. Es geht aber auch gar nicht darum, jetzt Personen festzustellen, sondern es geht darum, Beweismittel aufzufinden, die den Zusammenhang oder die Verbindung zu Hisbollah belegen oder eben widerlegen. 또 채널 12에 따르면 모사드는 그간 독일 내에서 해당 단체를 평가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 작전을 수행했고 그 결과를 독일 정보기관과 법률기관에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사드가 제출한 내용으로는 폭발물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질산암모늄 수백 킬로그램을 숨겨둔 창고에 대한 위치 정보, 요인 분석, 현금 세탁 은행 계좌 등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의 이스라엘 관리는 채널 12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움직임은 수개월간의 작업의 결과물이라며 명백한 법적 증거를 제시해 해당 단체를 테러 활동과 연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정부의 이번 결정은 유럽연합의 입장을 바탕으로 한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무장단체와 정치단체를 구별하지 않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집회나 인쇄물, 오디오 또는 시각매체 등을 포함해 공공장소에서 헤즈볼라 청년운동의 상징물을 드러내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또 보도에 따르면 해당 단체의 모든 자산은 몰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이에 환영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외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테러와의 세계적인 싸움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이자 가치 있고 중요한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는 나는 해당 조치에 대해 독일 정부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고 헤즈볼라의 테러로 사망한 수천 명의 희생자들뿐만 아니라 중동의 많은 정부들도 감사에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도 독일의 이 같은 움직임을 칭찬하면서 평화를 옹호하는 어떤 나라도 테러 단체를 추방해야 하며 직간접적인 지원을 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란 외무부는 해당 조치에 대해 이스라엘과 미국의 프로파간다에 굴복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며 독일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또 외무부는 헤즈볼라는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정부 및 의회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레바논 국가에 대한 완전한 무례함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للقرار الألماني ولما سبقه ولما هو آت أنه هو تعبير عن خضوع هذه الدولة أو تلك الدولة للإرادة الأمريكية. يعني وزارة الخارجية الأمريكية هي ضمن برنامجها ملاحقة حركات المقاومة مش بس حزب الله، ولكل ما قالوه الألمان حتى هذه اللحظة لم يقدموا أي دليل. عم تقول إرهاب أو أنشطة إرهابية مثلا في ألمانيا، حظر أنشطة حزب الله في ألمانيا. وين حزب الله عنده أنشطة في ألمانيا؟ وين حزب الله عنده أنشطة إرهابية في ألمانيا؟ طلع لنا ملف واحد، ما في شيء. إذن هذا قرار سياسي
هو تعبير عن الخضوع الألماني للإرادة الأمريكية وإرضاء لإسرائيل. 한편 독일 당국에 따르면 현재 독일 내에서 1,050여 명이 헤즈볼라와 연루돼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많은 강수량으로 인해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호수가 물로 가득 차 해발 마이너스 208m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호수의 주변 풍경은 작년과 사뭇 다르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5월 2일 지난 겨울철 많은 강수량으로 인해 갈릴리 호수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지만 해변과 기독교 유적지는 텅텅 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내 관광은 부활절을 기해 기독교인들이 성지를 방문하고 이스라엘 시민들이 야생화가 피는 봄날을 즐기기 위해 해변과 국립공원을 찾는 4월에 절정을 이룹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제한 조치로 3월 중순부터 국경이 폐쇄되고 시민들은 자택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내 주요 관광지에 발길 자체가 끊긴 겁니다. 특히 예년 이맘때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의자와 파라솔이 가득하고 야외 요리와 불꽃놀이를 즐기는 가족들로 붐볐지만 올해는 해안이 텅 비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단 그린바움 요르단 계곡 지역 의회 대표는 현지 언론에 물이 가득 차 우리는 매우 흥분된 상태지만 불행히도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터널 끝에 빛이 보인다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고 순례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보도에 따르면 올겨울 내린 비로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모습을 드러냈던 섬은 사라졌고 해안을 따라 건조한 상태로 방치됐던 식물들은 모두 물에 잠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 물 공급량의 25%를 차지하고 있어 호수의 수위가 국가 건강의 척도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 때문에 매체들은 수위에 대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지난 2017년 4월 사상 최저치에 근접한 해발 마이너스 212m를 기록했고 현재 수위는 해발 마이너스 208m 수준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